자,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여건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민주당이 양곡법이니 간호사법이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법 폭주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해요. 할로윈 참사 특검이니 지금 김건희 특검이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피해자들 주장대로 해주자는 이야기 외에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세 사기가 지금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경매를 일단 유예하는데 일부만 지금 당장 경매 처분되는 상황을 면했지만 가슴 졸이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시간을 갖다가 유예했을 뿐, 그것도 일부에 한해서 보증금 회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 9개월 동안 방치되다가 이제서 사람이 3명 죽으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 미추홀의 전세 사기가 터지기 전에도 서울 강서 화곡동의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터지고 있는 게 동탄 신도시고 또 부산 경북에서도 피해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서울 곳곳에 지방 곳곳에 전부 이것이 지금 보편적인 형태로 빌라, 다세대, 단독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전세는 사라져야 된다. 한국만 있는 제도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월세로 가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헛소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는 그런 헛소리를 못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대체로 소득의 30에서 미국의 대체로 이 세를 사는 사람들은 소득의 최소 30, 최고 60%를 월세로 내고 있고 이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의 집값이 내려가도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매매 시장만 이럴 뿐 실제 월세 시장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자, 금리가 인상되면서 미국에도 사람들이 주택 매수 대신에 월세를 찾게 된다. 미국엔 전세가 없지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부동산 문제로 터졌으니까 주택 공급이 잘 안 됐어요. 은행이 주택 대출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월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났는데 소득은 월세가 늘어나는 만큼 오르지 못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30%, 일부에 따라서는 60%까지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 LA 같은 대도시에는 한 50%를 월세 내는 사람이 소득의 50%를 수두룩하고 뉴욕에서는 68%를 월세로 내야 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저소득층이 신분 상승이 절대 불가능한 이유가 지금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큰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한국식 전세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 그럼 미국의 월세가 왜 이렇게 비싸졌나라는 문제를 볼 때요. 미국에 대체로 방 2개짜리 이 맨해튼의 월세는 5천에서 8천 달러. 자, 방 3개짜리 싱글하우스는 뉴저지에 가면 3,000달러 좀 넘어서 3,500달러 정도 하고 자, 맨해튼에서 40분 걸리는데도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새 집은 4, 5,000달러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가 높은 것은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라고 부르는 보유세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재산세가 주 카운티, 버로우별로, 자치구별로 천냥지차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재산세 부과가 높은 데는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씩 이 재산세를 내니까 주인은 이것을 월세에 전가한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지자체의 주된 수입이 지금 재산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충격적인 월세 가격에 지금 L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백 없는 투룸이 1,200달러에 렌트가 된다라는데
뉴욕은 방 2개가 4,500달러, 조그만 방 2개요. 그러니까 월세 내고 다 굶어야 될 판이고, 그래서 코로나 때 지금 수입이 떨어진 수많은 미국의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완전 고용에 가깝다 해도 임금비 인상이 집세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이 월세라는 거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이 한국의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 달 살기 하려면 한 달에 4,000달러. 자, 그리고 조금 더 수준 있게 살려면 10,000달러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국의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대체로 서민들이 아무리 일해봤자 한 달 벌어서 월세 내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더 서민들은 주세를 내죠. 그러니까 주 단위로 급여를 금요일 날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주인에게 주세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월세로 받게 되면 돈 떼일까봐 주세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남는 거는 한 주 먹고 살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식의 월세 제도가 한국도 지금 보편화되어가는 방향이고 전세가 이번 전세 사기로 사라지는데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한국의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자산 축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미국식 계급 사회를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가 한국에 그래도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 자산 축적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요,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래서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안에 대해서 선을 그어요. 실제로 지금 남기현이라고 이번 전세 사기를 낸 사기꾼이 최근 정부와 인천시에 임차인들을 피해 구제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대요. 참으로 뻔뻔하죠. 자, 그런데 그가 내놓은 제안서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인 법률 지원, 긴급 주거 지원, 기금 처리 대출 등이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전세 미반환 경매 물건을 LH나 공공이 매입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안, 그리고 임차인에게 경매 자금을 긴급 대출하는 방안을 갖다가 지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가 사기 쳐놓고는 뻔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도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보상 후 이 남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후에 구상권을 청구해 해소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고 피해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해요. 구상권을 청구할 때 나올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뺏겨가지고 이 건축 빌라 사기왕이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을 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사기꾼만 돕는다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순위 채권자라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금융기관들이고 하나는 이 국세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꾼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요 90곳인데 협동조합 등 이익금융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많다는 겁니다. 일부 협동조합에서는 1,000억 이상을 대출해주고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협도 있고요. 이런 상호금융이 대체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물건을 여기 갖고 간 거예요. 2018년에도 100억이 넘는 이런 사기, 빌라 사기에 있어 새마을금고가 깊숙하게 빌라 사기꾼들의 허위 서류를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사기의 이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요. 저는 고통을 갖다가 분담시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전세 사기꾼 남씨 일당 거기에 연루된 모든 중개사 이런 자들을 갖다가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빨리 내야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을 보고 빨리 처리하자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머뭇거리지 못할 거예요. 자, 경찰이 전세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한 데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수익을 적극 추진 보전하기로 했다. 이건 잘한 일이에요.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전세 사기 등에 대해서 최고형을 때리고 조직 범죄로 처단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그 관련된 전 조직원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추징한다.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수습하는 데는요, 정부가 이 사태를 방치하고 법의 허점을 갖다가 이용해서 전세 사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터져왔는데, 특히 빌라 중심으로 사기 우려는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치한 책임에 대해서 4분의 1 져야 되고요. 나머지 4분의 1은 금융권이 이런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은 손실을 갖다가 감수하지 않고 다 받아내겠다라는 것도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4분의 1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의 피해자들도 어쨌든 사기당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으로도 본인이 꼼꼼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 30대고 이런 주택 거래를 해보지 않았고 이행 보증각서 등으로 속였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운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치더라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처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4분의 1 책임을 지고 나머지 4분의 1은 이 남기현 등 관련자들에게 범죄 수익을 추징 보존해서 메꾸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돈이 어디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기현 등 일당에게 차명이든 신탁이든 방식으로 돈을 갖다가 어디에든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경매유예로 시간을 벌고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일종의 전부 피해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는 감수하고 피해자들도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도 피해를 감수하고 특히 정부가 국세청이 우선순위로 세금을 받을 거 있는 거 이거는요 포기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이런 4등분으로 피해를 나누는 것이 답이다. 자, 그래서 일단 전국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모든 이런 일들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금융기관도 이제는 이런 사기꾼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정부도 그래야 법 착수에 나서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또 정부의 사법기관들도 그래야 범죄 수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집 계속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